네, 오늘 따끈하게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일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볼까요? 제목 만나보시면 Big Seven in Tech Sector Dominate the Market 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빅세븐이 시장을 지배하다라는 제목인데 아래 하단을 보시면 Stocks have jumped 75% in 2023 and make up about 30% of S&P 500 value. 한 줄로 만약에 요약을 하자면 2023년 주식은 75% 급등했고 S&P 500 가치의 약 30%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형 기술주들의 시장의 리더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앞서서 나갔을까 보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과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알려진 주식은 2023년에 무려 75%나 상승했습니다.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지금 초록색 표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M7을 뜻하고요. 이외에 다른 주들의 오름세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이시죠? S&P 500에 속한 다른 493개 기업은 그 뒤를 따랐는데요. 이들 기업은 12% 상승에 그쳤고요. 지수 전체는 23%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M7 주식은 S&P 500 시장 가치의 약 30%를 차지했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7개 종목의 사상 최고 점유율에 근접한 수치죠. 대형 기술주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막대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중국, 영국의 모든 주식의 가중치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주의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는 않고 대신에 산업재, 소재 그리고 운송과 같은 침체된 업종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 투자자들이 달러 하락과 금리 하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인 소형주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강화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겠죠. 기술주는 여전히 전체 시장에 비해서 비싸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 수익의 25배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1배, 애플은 3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S&P 500 지수는 미래 수익의 19배에 거래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의 CEO는 기술주가 금리 상승기에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술주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M7의 기술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진부터 보면서 이 타이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policies get low marks from the voters. 바이든이 펼친 정책들이 유권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면 바이든이 있고요. 아래는 트럼프죠. 현재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의 정책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많은 유권자가 트럼프의 정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물론 지금 2020년 적과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현직 대통령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신호겠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사람들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원들이 인기 없는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는 그의 장래에 대해서도 점점 더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먼저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직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를 꼽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내외 정책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기록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대신 이 나라에 만연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양당의 유력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예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까지 대답을 하죠. 유권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이든을 백악관에 입성시킨 연합의 모든 측에서까지도 이제는 불만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 방식에 분노하고 있고요.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탐감처럼 2020년 이 선거 기간 동안 그가 제시했던 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불평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국경 보안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그의 이민 정책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유권자 중 53%는 바이든의 정책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대답했고요. 바이든의 정책으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응답은 4분의 1 미만, 그러니까 23%에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의 약 49%는 트럼프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답한 반면에 37%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바이든의 기록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점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외신 스케치 정리해드렸습니다.